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북한 최고 지도자의 가장 깊숙한 곳, 그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심장부에서 은밀한 음모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 상상조차 어려운 음모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을 때 과연 어떤 참혹한 피바람이 불어닥쳤을까요? 오늘 우리는 철저한 베일 속에 감춰진 북한 권력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서기실 8본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폐쇄된 국가의 심장부에서 일반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권력 투쟁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최고 존엄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 뒤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과 배신, 그리고 그 비극적인 결말까지 한 편의 미스터리 영화처럼 몰입감 넘치는 여정을 함께하게 되실 겁니다. 북한 체제에서 서기실은 단순한 행정부서가 아닙니다. 이곳은 최고 지도자의 모든 지시와 결정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그야말로 절대 권력의 본산이죠. 두꺼운 철문 뒤에 숨겨진 이 공간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으며 그 안으로 들어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최고 존엄에 가장 가까운 최측근들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8본부 혹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위층 비서실은 그 이름만으로도 엄청난 무게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8본부는 최고 지도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좌하고 대내외 모든 중요 문건을 관리하며 심지어는 최고위급 인사들의 동향까지도 감찰하는 말 그대로 권력의 눈과 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곳을 드나드는 간부들의 표정은 언제나 극도로 절제되어 있죠. 작은 실수 하나가 곧 자신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최고 지도자의 집무실로 이어지는 복도는 침묵 속에 무거운 비밀들을 품고 있으며 수많은 결제 서류와 전화기들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북한 전체를 통제하는 거미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외부 세계와는 단절된 오직 내부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성역 중의 성역인 셈이죠. 그런데 바로 이 절대적인 공간 안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견고한 권력의 성벽에 음모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무엇이 이토록 위험한 발상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오직 최고 지도자의 뜻만이 유일한 법인 곳에서 감히 자신의 야심을 드러내려 했던 세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에는 권력 암투, 즉 누가 최고 존엄의 옆자리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의 중요 이권을 둘러싼 물밑 다툼,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신임을 얻기 위한 과도한 경쟁과 시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어떤 세력 혹은 어떤 인물이 감히 위험한 게임을 시작했는지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지만 분명한 건 그들의 목표가 단순한 개인의 영달을 넘어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거대한 파장을 꿈꿨다는 점입니다.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 쌓여있는 서류철 사이로 오가는 날카로운 눈빛들, 회의실 한 구석에서 오가는 은밀한 시선들은 불길한 예감을 드리웁니다. 야심을 품은 고위 간부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은밀한 계획을 추진했을까요? 최고 지도부의 눈과 귀를 피해서 어떻게 자신들의 그림자를 들이우려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음모의 실체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음모의 실체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가장 은밀한 명령이 오가는 곳, 그곳에서 과연 감히 음모가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음모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을 때 과연 어떤 피바람이 불었을까요? 상상하기 어려운 이 권력 투쟁의 실체는 북한이라는 베일에 쌓인 국가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벌어진 우리가 결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마치 미스터리 소설을 풀어가듯 그 숨겨진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선 이 모든 음모가 태동한 장소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북한 최고 권력의 심장부, 서기실, 그 중에서도 특히 8본부라 불리는 곳입니다. 서기실은 국가의 모든 중대한 결정이 최종적으로 수렴되고 최고 지도자의 의지가 국가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통로와도 같은 곳이죠. 이곳은 마치 거대한 국가 기계의 뇌와 같아서 외부인의 접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성역입니다.
두꺼운 철문 안쪽으로는 극도로 절제된 표정의 경비원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최고 지도자의 집무실로 향하는 복도에는 오직 선택된 자들만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결제 서류와 은밀한 전화기들이 오가는 이곳은 말 그대로 최고 지도자의 눈과 귀, 그리고 손발이 되어 국가를 움직이는 최측근들의 공간이었죠. 8번부는 바로 그 서기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최고 지도자의 지시사항을 직접 받아 처리하고 국가의 중요 기밀들을 관리하는 그야말로 절대 권력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이토록 완벽하게 통제되고 봉쇄된 공간 안에서 감히 최고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음모가 싹트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체 어떤 배경과 동기가 이 절대적인 공간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개인의 욕망을 넘어선 복잡한 권력 암투와 국가의 중요 이권을 둘러싼 물밑 다툼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최고 지도자의 신임을 얻기 위한 과도한 경쟁과 시기심은 때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죠. 야심을 품은 고위 간부의 날카로운 눈빛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의 서류철 사이를 오갔을 겁니다. 회의실 한구석에서 오가는 은밀한 시선들은 불길한 예감을 드리웠고 그들은 최고 지도부의 눈과 귀를 피해서 자신들의 그림자를 들이우려 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모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을까요? 그들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히듯 은밀하고도 대담한 수법들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방식은 바로 정보 조작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에게 보고되는 핵심 정보들이 알 수 없는 손길에 의해 미묘하게 그 방향이 틀어지거나 중요한 사실들이 누락되는 식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고서 속 숫자들은 알 수 없는 손길에 의해 다시 쓰여지기도 했고 특정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편향된 자료들이 상신되기도 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최고 지도자의 눈 밖에 난 특정 인물을 제거하기 위한 간접적인 시도들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정보가 왜곡되어 전달되는 통신망, 그리고 긴급하게 소집된 회의에서 오가는 격앙된 목소리들은 이 음모가 얼마나 심각한 파장을 불러왔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최고 지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국 국가의 중대한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던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이 음모는 단순히 개인의 영달을 넘어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거대한 파장을 꿈꿨던 겁니다. 이 음모는 단순히 개인의 영달을 넘어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거대한 파장을 꿈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최고 권력의 심장부를 뒤흔들려 했을까요? 그들의 계획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죠. 최고 지도자에게 올라가는 보고서들은 조작되거나 아예 위조되기 일쑤였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안건에 대한 정보는 교묘하게 왜곡되어 전달되었고요. 예를 들어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과장되고 긍정적 지표는 축소되어 보고되는 시기였죠. 심지어 최고 지도자의 신임을 받는 특정 인물을 제거하기 위한 간접적인 시도들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대신 그 인물에 대한 허위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상부에 올려 신뢰를 잃게 만들거나 주변의 핵심 인물들을 교체하여 고립시키는 방식을 택했던 겁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서기실 8번부의 음모자들은 정보의 흐름을 장악하고 최고 지도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며 자신들의 야심을 실현하려 했었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정보는 왜곡되어 통신망을 타고 흘렀고 긴급하게 소집된 회의에서는 음모의 배후 세력이 의도한 대로 격앙된 목소리들이 오가며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결국 최고 지도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가의 중대한 결정에까지 자신들의 입김을 불어넣으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이들의 야심은 그렇게 깊숙한 곳에서부터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은밀하게 진행된 음모라 할지라도 절대 권력의 눈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법이죠. 마치 거대한 댐에 작은 균열이 생기듯 이들의 치밀했던 계획에도 서서히 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지시와 실제 현장의 보고 사이에 미묘한 불일치가 반복되면서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정 정책의 결과가 기대와 너무 다르게 나타나거나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최고 지도부는 이상 징후를 감지했을 겁니다.
아마도 최고 지도자는 자신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보고되는 내용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일 속에 감춰져 있던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온 내부 고발이었을지도 모르고요. 혹은 음모자들이 너무 과감하게 행동하다가 자신들의 꼬리를 잡히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최고 지도자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격렬했다고 전해집니다. 절대 권력의 심장부에서 감히 자신을 기만하고 체제를 뒤흔들려 했다는 사실에 그의 분노는 폭풍처럼 몰아쳤을 겁니다.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최고 지도자의 격노한 표정은 아마도 모든 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을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난 순간 음모에 가담했던 인물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그야말로 잔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숙청의 칼날은 무자비하게 휘둘러졌고 과거의 공적이나 쌓아 올렸던 명예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최고위 간부의 지위를 누리던 이들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끌려가는 듯한 뒷모습은 권력의 덧없음과 체제의 냉혹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한때는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누리던 그들의 집무실은 텅 비어버렸고 벽에 걸려있던 그들의 사진들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이 숙청의 폭풍은 단순히 몇몇 인물을 제거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관련 부서 전체가 뒤흔들리고 삼엄해진 경비와 감시가 체제 전반을 옥죄기 시작했죠. 이 사건은 북한의 권력 구조에 깊은 상흔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최고 지도자의 절대적인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감히 누구도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없다는 무언의 경고를 온 세상에 천명한 셈이었으니까 음모의 주역들은 자신들의 욕망이 결국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걸까요? 최고 지도자의 절대적인 권위에 감히 그림자를 들이우려 했던 그들의 야심은 결국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그들의 치밀했던 계획은 지도자의 경로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죠. 한때는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쥐고 흔들던 이들이었지만 이제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그 운명의 아이러니가 참으로 쓰디쓰게 느껴집니다.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감히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던 그들은 결국 스스로 파놓은 깊은 함정에 빠져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과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비참한 최후만이 역사에 기록될 뿐이었죠. 이 사건은 단순히 몇몇 인물을 숙청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북한 권력의 심장부에 깊은 경고를 새기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죠. 서기실 8번부라는 그 어떤 외부의 시선도 닿을 수 없는 신성한 공간에서조차 감히 반역을 꿈꾼다는 것은 곧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불꽃 속으로 뛰어드는 행위와 같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의 비참한 최후는 앞으로 누구도 최고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이 체제 전반에 흐르게 되었고 권력의 정점에 선 이들은 언제든 자신에게도 칼날이 향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테니까요. 최고 지도자의 분노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체제 순응을 강요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 셈입니다. 이로써 불가침의 영역은 더욱 견고해졌고 체제의 잔혹하고 폐쇄적인 본질은 더욱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이 비극은 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섬뜩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그 시스템이 얼마나 냉혹하게 작동하는지를 여실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지시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고 그 반대편의 선자는 어떤 존재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진실을 말이죠. 이 사건을 통해 북한의 권력 구조는 더욱 중앙집권화되고 지도자의 권위는 절대적인 반석 위에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을 겁니다. 감히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북한이라는 베일에 쌓인 국가의 본 모습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서기실 8본부에서 벌어진 은밀한 음모는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권력의 작동 방식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어주지 않을까요? 폐쇄적인 사회에서 권력은 어떻게 스스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 모든 정보가 통제되고
감시의 눈길이 일상 깊숙이 파고드는 사회에서 진실은 과연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자유와 의지는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권력투쟁의 드라마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절대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서 인간의 존엄은 어떻게 유림되고 자유는 어떻게 억압될 수 있는지를 말이죠. 마치 거울을 보듯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저런 비극을 막을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의 일상 속에는 과연 희망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최고 권력의 심장부, 서기실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은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절대 권력의 그림자는 오늘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준 절대 권력의 그림자는 비단 서기실에만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그림자가 어떻게 북한 경제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했는지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